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전기 기사를 땄든 기능사를 땄든 근무하게 되면은 궁금한 것이 많아요. 아파트에 또 근무하실 분도 있어. 근무하실 분도. 그런데 아파트에 대해서 살짝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무하기 싫어하는 곳. 이런 곳을 어떤 데라고 그러냐면 빡세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호백병마라고 하더라고. 야, 그러니까 호텔, 백화점, 병원, 마트, 롯데마트 이런 데 큰데, 이런 데는 빡세대. 모두들 이런 데는 빡세다. 호텔도 왜 빡세냐? 24시간 돌아가. 백화점도 밤 10시까지 막 돌아가. 병원도 24시간 막 돌아가. 마트도 밤 10시까지 돌아가.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바글바글 하다 보니까, 즉 이런 데를 뭐라고 그래요? 다중이용 시설이라 그러잖아. 야, 이런 데는 빡세다. 이런 데는 만약에 전기기사가 있으면 이건 2년마다 전기검사를 받아야 돼. 전기검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만약 소방이 울렸다 그러면 막 대피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런 데를 선호 안 해요. 왜 선호 안 하는가? 이러한 문제가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빡센 곳이 어디냐? 또 민원이 있는 곳이, 두 번째도 빡센 곳이 있다는 것은 민원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아파트. 자, 아파트가 빡세다. 그런데 아파트가 왜 빡세냐고. 왜 빡셀까요? 여기는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 공용부하고 세대가 있습니다. 세대가 있어. 이 부분의 업무가 불명확하기도 하지만 자꾸 민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떨 때는 힘들어요. 마음적으로 힘들어. 그런데 마음적으로 힘든데 제일 힘든 사람은 여기서는 관리소장이 제일 힘들고, 뭐 민원이 오면은 경리들이 민원이 오고, 그 다음에 가서 봐줘야 될 사람들은 이제 이 시설 관리들이 가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근무하게 되면은 잘 모르는 것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기기사, 뭐 만약에 안전관리자로 가거나 아니면 근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아파트 근무만큼의 특성이 있어. 뭐가 있냐면, 우선은 전기하고 좀 가까운 것을 원격검침이라고 하겠습니다. 원격검침이라는 게 있어요. 원격검침이 있어. 이제 원격검침은, 수동검침은 계량기 자체지만은, 원격검침이 뭡니까? 수동검침이 계량기가 있으면 일일이 계량기를 안 보고 옆에 원격검침기를 두고 이렇게 넘겨주면, 원격검침기에서 이제 UTP 케이블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UTP 케이블을 통해서 중간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 이렇게. 이제 원격검침기가 있으면 어디에 중간 지점에 또 연결하는 게 있어요. 중간 지점에 연결하는 곳으로 이렇게 연결해줘. 그러면 이 세대에서도 이렇게 또 연결해주고, 이 세대에서도 이렇게 연결해줘. 그 다음에 이 케이블 한 개가 와가지고 나중에 컴퓨터 하나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컴퓨터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컴퓨터에 들어올 때는 이게 1000세대든 2000세대든 뭐 500세대든 관계없이 선 하나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들은 오만 선이 가지만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UTP 한 선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이야,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격 검침에서 문제되는 게 뭐냐? 문제되는 게, 자, 1번은 만약에 계량기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 1번 계량기가 바뀐다. 이건 원격 검침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고 계량기가 바뀜. 계량기가 바뀌는 경우는 이제 어떤 때냐면, 이거는 하자기간에 거의 잡아내요. 하자기간이 1년이 아니잖아. 2년, 3년씩 하는데 이거는 2년에 해당될 수가 있지. 왜냐하면 전기 하자기 때문에 2년에 해당될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계량기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여기 집은 비어 있다. 이 집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계량기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 버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인데 비어 있는 집의 계량기가 사는 집 계량기가 돼. 그래서 이 집이 모를 때는 1년간 전기료를 안 물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발견됐을 때는 이 집 보고 추정해서 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추정이 안 되는 거야. 쓴 기록이 만약 없으면 추정이 잘 안 돼. 이럴 때는 시공사로 하자를 물 수가 있습니다. 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원격 검침에서, 이번은 검침이 오류가 나는 거예요. 검침이 오류가 나. 아니, 수동검침은 계량기가 고장 나면 매월 우리가 가잖아요. 가서 보면 돼. 근데 원격 검침은 잘 모르는 것이, 이 검침 컴퓨터가 자동으로 격리 책상에서 내려오고 1000세대씩 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전기과장이나 격리과장들이 그 전달 것을 계속 비교 분석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상 유무를 찾아내면 좋은데, 그렇게 못 찾아낼 때가 있어. 그러다 보면 오류가 나버리는 거예요. 오류는 수동검침을 안 하면 수개월씩 오류가 날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떤 오류가 있어요? 어떠한 집에, 어떠한 세대에 검침이 안 됨. 그러니까 공짜로 살았어. 야, 이럴 때 어떻게 받아낼까? 받아낼 수 있어요? 못 받아낼 수도 있어요. 골치 아플 수도 있다고. 예, 이럴 때는 관리소에서 골치가 아픕니다. 진짜 못 받아낼 수도 있어요. 이 집에서 배째라. 만약에 6개월이야. 6개월 동안 전기료가 만약에 7만 원씩 하다가 7은 42만 원이야, 평균. 42만 원을 갑자기 내라고 하니까 못 냅니다 해. 야, 6개월 동안 앉는 건 생각 안 하거든. 배째라 한다고. 자, 그럴 때 만약에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정으로 인해서 이전의 사용량을 추정해서 추정해가지고 조금 더 깎아줄 테니까 좀 내주세요. 빌어서 합의 보는 방법, 추정 합의. 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법으로 걸지 못해. 아파트에서 해결해야 돼. 아파트에서. 진짜 이게 42만 원 때문에 막 법으로 해서 변호사 사고 할 겁니까? 안 되지.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아파트도 42만 원보다 더 골치 아프니까 포기해야 돼, 포기. 자, 두 번째는 이것도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 그대로.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아파트에서도 지금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면은 그거는 관리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버리냐면, 공용부에 녹여버리는 거. 녹임. 왜 녹여버리느냐? 이거는 발견돼서 그렇지, 이미 6개월 동안 이미 녹아서 공용부에 돈이 녹아져 버린 거예요. 이 집을 공짜로 쓴 거야. 녹아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야. 조용히. 이것이 수리된 날부터
수리된 날, 이게 수리가 된 날부터 그냥 다시 받으면 되잖아요. 받으면 돼. 검침이 안 됐을 땐 좀 시끄럽지 않을 수가 있잖아. 자, 그런데 문제는 검침 오류에서 어떻게 됐냐면 과하게 검침이 된 거예요. 과하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계량기가. 그때는 과하게 검침됐을 때는 이 계량기가 있고 원격 검침기가 있는데 계량기가 이상이 있는 거지 원격 검침기가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검침이 오류가 있는 것이 바뀌거나 안 되는 건 있어도 이게 두 배로 검침되고 이런 것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오류가 됐다 해서 만약에 배로 쓴 것이 이번에는 주인이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지. 자, 그런데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런 경우가 이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없다고. 그래서 검침이 안 됐을 때 해결하는 방법만 아시면 돼. 자, 그러면은 이제 검침 오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검침 오류에 대해서는 결론은 뭐냐? 검침이 안 됨이라 이게 안 됨. 원격 검침에서. 자, 두 번째는 세대 민원 중에서 세대 민원이 아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다 하면 제가 10시간 해도 안 돼. 자, 어떠한 것이 있냐면 전기기사가 너무 마음씨가 좋아. 그래가지고 세대의 거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뭐 직무고시에 뭐 무슨 점검하라 하는 거 외에 세대에 가서 콘센트를 갈아준다든가 스위치를 갈아준다든가 조명을 갈아주는 거 이런 거 안 돼. 안 돼. 그런데 아이고 뭐 커피 한 잔 얻어먹고 하다 보니까 조명 하나 갈아달라. 이 조명 일반 조명 교체를 해줬어. 해줬다. 이제 문제되는 건 아니지. 문제되는 건 아닌데 이게 전기공사업법의 전기공사업법 위반이냐? 그냥 상식적으로 어디 뭐 챗GPT 물어보고 누구한테 막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뭐 전기공사업법을 막 해서 경미한 공사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전등은 마지막에 연결할 때 어떻게 돼요? 연결할 때 여러분들 이제 전등을 구입하면 이게 있잖아요. 여기서 전선을 뽑고 조명 자체는 전기공사에 해당이 안 돼. 이 조명은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에서 마지막에 배선은 콘센트, 스위치, 그리고 배선까지만 돼. 배선까지. 조명기구. 이 조명기구는 별도 조명업체가 달아요. 조명은 그려지지만 설계할 때 조명은 어떤 스펙들은 그 설계에 넣어지지만 조명업체에서 뭐 별표 조명, 이런 조명 저런 조명 막 해서 LED 같은 경우에는 그때 어떤 것을 지정해서 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썼을 때는 조명만 떼서 여기만 꽂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기공사에 해당이 안 돼.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서 불법이 되는 거, 불법은 내가 돈을 받는 거예요. 한 세대 살짝이 받아서 안 걸리면 좋은데 여러 세대 하다 보면은 아파트 전기기사가 저 새끼 저거 몰래 야매로 해먹는다. 이게 유상이 되는 거지. 유상으로 하면은 본인도 해고가 되고, 유상으로 했을 땐 해고가 될 수 있고, 이거는 불법이 됩니다. 불법 전기업이 되는 거지. 전기업. 본인이 허가 없이, 인허가 승인 없이 조명 뭐 사업자 등록증이라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만 달아주고 이 조명 교체 자체는
뭐가 아니야. 전기공사법 위반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연초에는 별로 없는데 이제 세 번째는 연말이 되면은 연말에 보면은 트리를 이렇게 트리 같은 장식을 막 반짝반짝 해서 트리 장식을 하잖아요. 자, 이것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트리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냐면, 만약에 분전반에 보니까 스피아 차단기가 하나 딱 있습니다. 여기 메인 차단기고, 그래서 스피아 차단기가 뭐 여러 개 차단기가 막 달려 있죠. 달려 있는데 스피아, SP 스피아 차단기가 하나 있어. 그런데 거기서 한참 먼 곳에 트리를 다는 겁니다. 뭐 나무에 걸었든 뭐든 뭐 트리를 달았어. 그래서 막 감았어. 그건 조명 기구니까 조명 자체를 관리소 직원들이 뭐 뺑뺑뺑뺑 돌려서 작업하는 거 못한다고 자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본인들이 했어. 자, 그런데 전원을 연결하니까 여기에 주변에 전원이 없는 거예요. 전원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스피아 또는 그 주변에 야간에 가로등에서 딸 수도 있잖아. 가로등. 다 똑같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스피아에서 따는데 여기에 배관을 딱 해서 이까지 배관을 이렇게 합니다. 배관을. 난연 CD 배관을 한다 하면 여기에 또 이제 딱 박스를 하나 달아. 박스를 하나 딱 달고 여기다 콘센트를 딱 붙여. 그리고 여기서 전선 두 가닥, 뭐 접지까지 하면 세 가닥이 될 수도 있겠죠. 쫙 와서 콘센트에 연결했어. 그 다음에 트리에 플러그를 이렇게 연결했어. 자, 이러한 작업을 했어. 이거 한 달 후에 철거해. 한 달 후에 1개월 후에 철거를 한다. 이랬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배관 공사잖아요. 배관은 쇠든 PVC든 관계가 없어. 이제 배관 공사라, 배관 공사가 되는 거예요. 배선. 이거는 뭐예요? 이게 전기 공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기 공사. 이거는 전기 공사에 해당돼. 한 달 후에 철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위에 문제가 된다. 행위. 전기 공사 행위에 문제가 되는 거야. 걸리기 전에 치우면 되겠지. 누가 신고하기 전에 없애면 되긴 되겠지만, 걸렸을 때, 누가 신고했을 때, 이게 불법 전기 공사업에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불법이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불법이 안 되려고 하면은, 이제, 불법이 안 되려고 하면은, 이런데 콘센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콘센트가 나와 있고,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연결이 하나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릴을 쓰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긴, 100m짜리. 그러면 여기 보호관을 뭐 이렇게 썼어. 보호관은 썼어. 쓸 수도 있잖아요. 차가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해서 릴 콘센트에다가 플러그를 이렇게 달았어. 이거는 문제가 안 돼. 이거는 당연한 거. 이거는 여기서 콘센트까지 해서 2차적으로 쓰는 거. 우리가 연장선 5m, 10m짜리 멀티탭 쓰잖아요. 이건 정상이다. 정상인 거. 예. 사실은 앞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작업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알고는 있어야 돼.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누가 문제를 걸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에 근무하는데 또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제 네 번째는 승강기 이제 전기료라는 게 부과가 돼요. 승강기 전기료. 또 하나가 부과됩니다. 승강기 유지비.
업체에서 점검하는 비. 자, 이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기기사가 가다 보면 이러한 것을 해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순간기 유지비는 만약에 대당 100만 원씩 해보겠습니다. 그냥 100만 원씩. 100만 원 곱하기 10대다. 10대다. 그러면은 1000만 원. 이것을 평형, 이제 전체 면적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단가를 만들어 가지고 곱하기 세대별로 이제 부과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전기기사가 알 건 아니야. 그런데 승강기 전기료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승강기 전기료. 이제 승강기 전기료인데 전기료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검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검침을. 자, 승강기마다 승강기가 5대라고 해보겠습니다. 승강기가 5대다. 5대인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승강기마다 전기 배선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계량기가 달려 있다. 아, 이건 편하잖아요. 여기서 1번 계량기가 있어. 계량기가 있으면 뭐 검침값에 검침량 곱하기 5대 해서 월 그달 1만 킬로와트 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것이 원격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검침을 직접 해야 원격 검침에 안 물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직접 검침하는 겁니다. 직접 검침해서 넘겨주는 거야, 자료를. 아, 이건 쉬워. 아주 쉽잖아요. 대신에 매달 검침해야 돼. 자, 문제는 두 번째는 계량기가 없다. 네. 글이 잘 안 써져요. 계량기가 없다. 이제 없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것들이 아파트 가서 해결해야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 승강기마다 기계실에 보면은 용량이 나와 있죠. 용량. 모터 용량이 나와 있을 거라고. 만약에 5kg 모터다. 5kg 모터. 5kg 5대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5kW 곱하기 운행 시간을 추정해야 돼. 대략. 그때 추정을 누가 하냐? 전기기사가 하지. 전기기사가. 그래서 관리과장한테, 관리소장한테 이렇게 했다. 자, 이거 추정. 자, 하루 종일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전기기사가 조금 덜 먹이려고 그래. 많이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많이 나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8시간으로 하는 걸로 합시다. 아니면 이게 12시간은 돌겠지. 그리고 12시간 곱하기 30일. 그러면 다시 쓰겠습니다. 5kg에다가 하루에 12시간을 쓴다. 곱하기 30일 곱하기 그래도 계속 운행하는 거 아니다. 여기서 운행은 빈도가 플러스지만 한 40%로 보자. 40%.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추정이야. 추정해야 돼. 이건 추정. 이거는 추정이야. 추정. 이렇게 해서 여기는 실제는 10,000km 나왔는데 이래서 8,000kW시 곱하기 이제 공용부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경리가 이제 부과를 해요. 전기기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요 부분.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아파트에 가서 근무가 가능한 겁니다. 또 다른 내용이 또 있을까요? 자, 만약에 세대 민원 민원하면은 여러 가지 있지만, 만약에 이제 설비 민원하고 전기 민원이 많습니다. 설비 민원은 이제 누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도 이런 거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위생 설비라 그래. 위생 뭐 설비 뭐 수도 설비 뭐 수도 설비 이런 것들이 민원이 있고 전기는 뭐 전등 전열 뭐 누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관리소로 어디에 이제 이 배관에서 누수가 되니까 이거 한번 봐달라고 아파트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부분이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있을 때 내 업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은 이제 민원이잖아요. 민원이니까 본인들이 합니다, 못합니다는 어떻게 안 되는 거지. 못하는 거야. 봐줄 수 없는 거. 그렇지만은 민원인데 관리소에서 한번 봐달라. 이제 뭐예요? 지시가 나오지. 지시가 나오면 가서 봐줘야 된다. 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봐서 요렇게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지. 봐서 이렇게 해서 어대로 고치십시오. 업체까지 뭐 알아주면 좋겠지만은 그것은 내부의 문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전기다. 자, 그러면 누전이 될 수도 있어. 누전돼서 막 차단기가 하나 떨어져.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관리소에서 지시가 나오면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개인들이 만약에 전기 과장님이 직접 전화를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부탁을 막 하는 거야, 나한테. 그랬을 때 이것을 무시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기과장이 알겠습니다. 한번 가서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뭐 메가나 뭐 갖고 가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준 다음에 이건 보니까 이거 도저히 제가 봐줄 수 없으니까 공사업체에서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콘센트 뭐 무슨 하다 보니까 뭐 플러그 뽑다 보니까 뭐 냉장고에 플러그 뽑아서 본인 점검도 한번 해줄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된다 안 된다 보다도 이런 것들은 아파트 내부에서 해결하셔야 돼. 된다 안 된다는 이미 결정이 나왔잖아요. 세대 거는 안 된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은 된다 안 된다로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만약에 아파트에 근무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단명합니다. 단명해. 그래서 그럴 때는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생각하는 갈대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파트에서 노하우가 쌓이고 그 다음 여러 가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그 아파트에 이제 짓고 예전에 동신주택이라고 해서 그 아파트를 15층짜리 짓고 전기과장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주택관리사가 없는데도 관리소장을 1년 이상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한 3년 정도 아파트에 있었어. 그래서 아파트 생리를 많이 알아요. 그 다음 아파트 말고도 집합 건물도 있죠. 집합 건물. 이거는 이제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오는데 이런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피스텔이라든가 등등등등 이제 집합 건물법이 또 별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데도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알아야 될 것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런데 근무 경험이 없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제가 오늘은 그냥 대략적으로 대충 막 그냥 했지만 향후에 또 요즘 그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생각난 거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